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가 뭔지 일단 알아볼게요. 우선 교과서 18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명제. 자, 명제는 우선 정의가 집합하고 비슷해요. 우리 집합 정의 생각해 보면은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둔 거를 집합이라고 했었죠. 자, 이 명제는 똑같이 이제 객관적인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돼요. 자, 참 거짓을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참 거짓이라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두 참이라고 하거나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4는 2보다 크다 라는 말은 참이죠. 그래서 4는 2보다 크다라는 문장은 명제가 되고요. 또뭐 10은 6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자, 10은 6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문장도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183쪽의 문제 1번을 보면 4개의 문장이 있죠. 자, 1번에 10은 5의 배수이다. 자, 얘는 참이에요. 그죠? 참이고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루트 5다.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이고요. 자, 거짓이니까 이 문장도 명제가 맞겠죠. 그래서 1번 명제, 2번도 명제예요. 자, 다음에 3번을 보면 100은 큰 수이다. 자, 요 크다는 말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100이라는 말이 누구한테는 큰 수일 수 있지만 100이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작은 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100원 이래버리면 100이 좀 작은 수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크다, 작다 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은 문장이고요. 따라서 명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자, 180도가 맞고요. 이거 참이죠. 참이니까 명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제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거짓인 명제예요. 자, 거짓이더라도 명제는 명제니까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다 라고 표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부분만 조심하면 네, 요 명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제가 문장을 다루는 단원이니까 우리 몇 가지 문장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명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한 이 문장. 자, 이 문장을 명제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라는 게 뭐냐면 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자, 이 문장을 정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의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교집합 자, A 교집합 B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X바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자, X는 B의 원소이다. 자, 이것도 한 문장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정의예요. 교집합의 정의가 A와 B에 동시에 있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이었죠. 네, 그래서 정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의나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약간 옳다고 밝혀진 성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 거를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하는 거를 증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증명은 정의나 참인 문장을 활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명된 명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참임이 증명된 거죠.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라고 해요. 자, 뭐 기본인 명제 또는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는 거. 자, 요거를 정리라고 하는데 우리 정리 몇 가지 배웠었어요. 우리 중2 때인가요?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중선 정리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정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이외에 우리가 또 공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리라는 거는 증명 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공리들이 있는데요. 뭐 평행선 공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리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학이라는 게 요 공리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명제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수학의 시작이 이제 공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용어는 이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한 명제 몇 가지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84쪽에 예제 1번이 있을 거예요. 자,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자, 요거를 증명하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요 증명하기 위해서 홀수랑 짝수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선 홀수라는 게 뭐예요? 홀수라는 거는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수죠. 남는 정수. 짝수라는 거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마찬가지로 정수고요. 그래서 우리 짝수라는 거를 흔히 2n 이런 꼴로 나타내고요. 여기서 n은 정수겠죠. 마찬가지로 홀수 같은 경우는 2n-1 이런 꼴로 나타내요. 마찬가지로 n은 정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자, 홀수죠. 두 홀수 A,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A는 2n-1, B는 2n-1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 2m이라는 게 짝수인데 짝수에서 1을 빼면 홀수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A는 2n-1, B는 2n-1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마찬가지로 M과 N은 정수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두 홀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자, a 더하기 b를 해보면 얘는 2n-1에 더하기 2n-1이 될 거고요. 둘을 더했더니 2n 더하기 2n-2가 돼서 얘는 2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2에 묶여있는 얘가 정수라는 것만 보이면 a 더하기 b가 짝수라는 게 증명이 끝나요. 근데 m, n, -1은 모두 정수이므로 자, 정수의 합은 정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활용했냐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라는 명제를 또 활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게 정리예요. 지금 요 명제를 하나를 활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가 정수니까 따라서 2배의 m 더하기 n-1은 짝수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도 짝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교과서보다 조금 더 길게 증명을 했는데요. 증명이라는 거 이렇게 좀 엄밀하게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바로 밑에 문제 2번이 있는데요. 문제 2번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이제 문제 2번 봅시다. 두 홀수의 곱은 홀수다가 참임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 두 홀수 a, b를 자, a는 2n-1, b는 2n-1로 나타낼게요. 마찬가지로 mn은 정수겠죠. 자, 그러면 두 홀수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a, b는 자, 2n-1에 2n-1이 될 거고요. 분배하면은 전개해야 되죠. 2m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돼서 자, 앞에 거 3개는 2로 묶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mn-m-n이 정수이므로 이번 조금 짧게 갈게요. a, b는 홀수이다. 자, 조금 길게 쓰면 얘가 정수니까 요 수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이 수는 자, 짝수에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조건이랑 진리집합이 뭔지 알아볼게요. 자, 조건. 자, 마찬가지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긴 한데 자, 어떤 문자를 포함해서 자, 그 문자의 값으로 자, 이게 조건이에요. 자, 문장에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이제 참거짓이 판별이 되는 문장. 예를 들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문장은 자, x에 4 이상의 수가 들어가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자, x에 만약에 4보다 작은 값이 들어갔다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기는 하지만 판별은 할 수 있으면 그 문장은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다 모아둔 거.
그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조건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모아둔 집합. 자, 그럼 위에 요 조건 같은 경우는 얘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이 이런 집합이 되겠죠. x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거 자체가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문제 3번을 보면 자, 조건이 주어져 있고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에 x는 10 이하의 짝수, 양의 짝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2, 4, 6, 8, 1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집합은 2, 4, 6, 8, 10 이렇게 얘를 참으로 만드는 애를 다 모아두면 이게 진리집합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x는 30의 약수. 자, 얘 같은 경우는 1, 2, 3, 5, 6, 10, 15, 30. 마찬가지로 양의 약수만 집어넣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랑 명제가 있을 때 이걸 이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제에 p가 있다고 할 때 p가 아니다 라는 거를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호로는 not p, 얘가 not이란 표시예요. 물결 표시가. 그래서 p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이 명제를 부정한 거예요. 조건도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p라는 조건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였다면, 자, 얘를 부정한다면 p는 not p가 되고요. 자, 얘를 완전히 뒤집어 주면 돼요.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x는 4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어떤 조건이랑 그 조건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써먹어요. 어떤 사람이 x라는 애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반박하고 싶다면 이걸 부정해야겠죠. 아니야, 이 안에는 x가 없어. 그러면 x는 4보다 작을 거야 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정한 거를 다시 한번 부정을 한다면, 자, not 기호가 두 개가 붙겠죠. 자, 이렇게 not 기호가 두 개가 붙게 되면 얘는 원래 명제 또는 조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not p는 그냥 p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 4, 5, 6번 있을 텐데요. 4, 5, 6번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으면 이제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 다음 조건의 부정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x는 2의 배수라고 했네요. 그럼 얘를 부정한다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되죠. 또는 x는 홀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홀수라고 할 때는 조심할 게 여기 x가 정수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x가 정수가 아니라면 홀수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좀 어떤 영역 안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실수 범위 안에서도 2의 배수가 아닌 애들, 그러면 짝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니까 그냥 아니다를 붙이는 거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이 애매하다면 아니다를 붙여서 부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x는 3 이상이다.
그럼 얘는 x는 3 미만이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문제 5번.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일단 부정하면 5는 소수가 아니다고요. 자, 거짓이죠. 5는 소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 부정하면 2 더하기 3은 5다가 되고요. 참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고 그 명제에 부정이 있을 때, 자, 명제랑 자, not p가 있을 때 얘가 참이라면 얘는 거짓이에요.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얘는 참이에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명제를 만족하는 값은 참이거나 참이 아닌 그 어딘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인 곳에 없다면 거짓인 곳에는 반드시 그게 존재하게 돼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걔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x바 x는 7 이하의 자연수라는 영역 안에서 1, 2, 3, 4, 5, 6, 7 안에서 밑에 있는 애들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을 일단 하면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될 거고요. 얘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6의 약수 1, 2, 3, 6이니까 7 이하에서 얘네만 빼놓고 4, 5, 7만 여기에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얘의 진리집합에 2랑 4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얘를 부정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 0이 아니다가 되니까 자, 7 이하의 자연수 중에 2, 4를 제외하고는 전부 얘를 만족하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일단 명제의 정의랑 조건의 정의, 그리고 이제 정의, 정리, 증명, 공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명제와 관련된 문제들하고 진리집합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지금 명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요 개념들 잘 익혀주시고 다음 시간 수업에 들어와 주셔야 될 거예요.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